뉴페인팅이라는 이름으로 작년 12월에 전시가 있었었죠. 그리고 작년에는 3인전이었고 올해는 4인전입니다. 가흥예술창고라는 데가 있어요. 이건 충주에 있는 레지던시인데 여기서 작가 2명에 대한 그 평문을 요청을 해가지고 어제 써서 보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작가를 내가 선택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입주 작가 가운데. 근데 그 가운데 내가 봤을 때 뉴페인팅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을 한 명 선택했어요. 다른 한 사람은 사진가였고 이렇게 확증 편향 때문에 관심이 있어서 약간 연관된다고 생각하는 곳에 제가 이제 꽂히게 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장영은이라고. 예, 그죠? 네. 근데 구체적인 내용을 갖고 있는 제목을 갖고 있는데 작업은 비구상으로 귀결되는 작업을 했고 그 세부적으로 구상의 흔적이 배인 작업을 해서 제가 연락을 한 경우거든요. 그래서 뭐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본인 작업 세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음. 약간 비구상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구상의 흔적이 남아있는 거는 제가 어쨌든 모티브를 정물에 두고 시작을 한 작업이기 때문에 어쨌든 구상의 흔적이 조금 배어 있다고 말할 수 있고요. 그래서 초반에는 오히려 조금 더 너무 많이 힌트를 주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아무래도 조금 정물화를 모티브로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보시는 분들께서 이거 뭐 그린 거죠, 뭐 그린 거죠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너무 내가 너무 구상적으로 그리고 있는 게 아닌가. 왜냐면 저는 애초에 목표로 잡은 게 어쨌든 추상적인 어떤 화면을 만들고 싶었는데 모티브 자체는 그냥 정물에서 가져오자라고 시작했었고, 왜냐면은 추상을 그냥 무작정 형태가 없는 무언가에서 추상의 화면을 만들어내기는 조금 개인적으로 조금 힘들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어쨌든 뭔가 형태가 인정 고유한 형태가 있는 것에서 출발을 해보자 해서 정물이란 걸 모티브를 선택을 했던 거였거든요. 근데 그게 그래서 잠깐만 그 예전의 추상 같은 경우는 그 구체적인 대상이 존재가 되지 않잖아요. 근데 어찌됐건 어느 순간부터 구체적인 대상이 분명 화면에 있긴 있어요. 그 설명을 들었을 때 알 수 있는데 그래서 구체적인 대상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전반적인 화면은 추상으로 귀결되는 작업이 관찰이 돼가지고 제가 그걸 갖다 뉴페인팅으로 중에 하나로 제가 정한 겁니다. 네. 네네. 네,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조금 더 옛날보다는 형태를 조금 더 해체하고 조금 더 단순화하고 그래서 좀 더 추상적인 그런 화면으로 좀 재해석을 해보자라고 해서 오히려 조금 형태가 단순해진 면이 있어요, 지금은. 네, 그래도 여전히 아직 정물이란 모티브를 계속 가지고 가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조금 더 정물이란 어떤 놓여져 있는 사물을 벗어나서 어떤 장소성이라던가 상황이라던가 조금 제 개인적인 감정 같은 것도 조금 추상적이어도 그런 조형적 요소를 사용해서 다 같이 조금 섞어서 해보면 어떨까 하는 방식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요 깨진 벽면 옆에 붙어 있는 거 이게 네. 계산대에서의 혼란이라는 작업인데 그 작업을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그 작업은 그 제목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약간 좀 제가 계산대에서 느꼈던 어떤 그런 상황이나 감정이나 그런 거기에 놓여있던 어떤 정물, 사물 같은 거를 생각하면서 작업한 건데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은 제목을 조금 직관적으로 짓는 거를 선호해가지고 조금 관람객들이 조금 좀 유추할 수 있도록 하는 제목을 좀 선호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것도 제 개인적인 경험에서 나온 거긴 한데, 그래서 어떤 계산대 앞에 보면 이렇게 계산대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막 이렇게 여러 개 줄지어 있고 사람들이 막 줄이 서져 있고 하면서 뒤에 뭐 이렇게 뭐 꺼내달라고 하면 꺼내주기도 하고 뒤에 뭔가 이렇게 주변에 계산대 주변에도 뭔가 물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뭐 캐셔분들이 뭐 모니터를 보면서 뭔가 계산을 하기도 하고 정립을 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장면들을 생각하면서 그렸는데요. 그러니까 그림에서 우측에 있는 그 네모난 약간 하얀색 그 네모난 게 그 계산대 모니터, 컴퓨터 모니터 같은 거라고 우리가 보면 되고
약간 길쭉한 타원형으로 줄지어서 있는 세 줄. 이게 네. 물건 내지는 물건을 들고 있는 사람들의 줄로 보면 되는 거가요? 네, 어떤 그냥 줄지어 서 있는 어떤 것들, 그게 뭐 진열된 상품이라든지 사람이라든지 뭐 그거는 보는 사람의 그거에 따라 관점에 따라 좀 다른 거고 해석의 여지를 열어뒀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무튼 이게 딱 정해진 답을 네. 정해진 해석에 관계에 갇히지 않게 하고 싶어가지고 추상으로 기운 거라고도 또 보이는데 이건 뭐 만났을 때 물어봤던 얘기인데 그런 건 보통 추상 충동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추상 충동은 어떤 거라고 좀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구상우를 하지 않고 추상우를 그래도 고집하게 된 이유가 어떤 거라고 할 수 있을까요? 구상, 제가 개인적으로는 구상은 이미 우리가 이미 눈앞에 보이고 있는 것들이 예. 전부 다 구상이고 네. 막 이렇게 다 이미 우리가 너무 형태를 너무 잘 알고 있는 것들이고 눈에 보이는 것들이잖아요. 네. 사실 너무 좀 진부한 대답이 될 수도 네, 있는데 네. 그런 거에서 조금 이미 우리가 굳이 보고 있는데 그것을 또 캔버스에 옮길 필요가 있을까? 내가 작업을 한다고 했을 때 네. 그런 점에서 조금 그 형태 그대로의 모습을 표현하는 거에 있어서는 저는 별로 흥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추상으로 기울은 거라고 할 수 있는데 작품 예시를 한 두 개만 더 물어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재작년 작업, 그러니까 정물 드로잉, 그러니까 저쪽에 있는 사진을 전수한 다음에 그 위에 약간 은색 마크인가 이걸로 약간 네, 맞아요. 그죠? 이거는 기존에 그러니까 전후 작업하고 맥락이 좀 많이 달라 보이는데 그래도 눈은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거의 작업 의도나 작업 세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여기 작업 중에서는 저 작업만 사진 전사가 그쵸? 되어 있는데 예. 제가 한때 사진 전사를 되게 조금 활용했었던 시기가 있어요. 그냥 저거는 거의 다 화면 전체를 사진 전사를 하고 그 위에 마카를 얹은 건데 그거 말고도 그냥 부분만 좀 사진 전사하고 나머지는 그냥 페인팅을 한다던가 하는 그런 적이 식으로. 그런 시기가 있었다고요? 네네. 독일에 있을 때? 네네. 아. 네, 그래가지고 한때 그냥 사진 전사, 왜냐면은 그 당시에는 제가 사진 이용해서 파나 작업도 실크 스크린을 주로 했었는데 그런 작업도 많이 했었어가지고 네. 사진을 찍고 뭔가 그것을 다시 해체하고 다시 뭐 레이어 시키고 하는 그런 거에 되게 흥미가 있었던 시기가 있어서 그러면은 뭔가 캔버스 위에도 그런 파나 같은 효과나 어떤 사진을 직접 인화하는 건 아니지만 그걸 전사해서 뭔가 좀 다른 형태의 어떤 화면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해봤던 작업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이것도 사진도 전부 다 제가 다 찍는 거긴 하거든요. 그래서 사진을 찍어서 그때 당시에 좀 정물 위주, 제가 생각하는 어떤 전통적인 정물의 어떤 그런 이미지들을 다 좀 찍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편집한 다음에 전사를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아니요. 사진을 한 장 한 장 다 작은 사이즈든 큰 사이즈든 다 한 장 한 장에서 이렇게 배치를 해가면서 다 한 거예요. 한 번에 이렇게 전사를 한 게 아니고 조금씩 부분씩 하고 또 여기 이 부분 조금 하고 이 부분 조금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화면이 합쳐져서 보이게 된 거였거든요. 네, 그 기법을 몰랐는데 사진 전사를 혼자 자기 스스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최인아 작가님께서도 물어보셨는데 그냥 프린트를 그냥 그 레이저 프린트 사진을 레이저 프린트로 뽑아서 그거를 용액을 발라서 저는 뭐 겔 미디엄으로 해도 되고 저는 진짜 포토 트랜스퍼라는 미디엄을 썼는데 그거를 그 레이저 프린트한 면에 발라서 캔버스에 부착을 하고 그걸 말린 다음에 물을 묻혀서 종이를 떼내는 거예요. 그럼 저게 좌우가 바뀌어 있겠네요. 그러니까? 네, 맞아요. 그렇구나. 바뀌어서 그냥 그 상태로 그 비닐이 남는 거죠. 그렇죠. 네네. 그런 식으로 그 위에다가 계속. 마카로 올리고. 네, 그런 식으로 전부 다 레이어해서 한 다음에 마카는 제일 마지막에. 네, 이것도 힌트를 좀 주는 방법으로, 왜냐면은 정물을 한 건데 전 제가 생각한 그 정물의 이미지에서 어떻게 추상적인 이미지로 변환이 되는가를 좀 보여주고 싶다고 생각해서 이미지를 늘어놓은 다음에 그럼 거기서 어떻게 조형적인 요소를 내가 뽑아내는지를 좀 보여주자 싶어서 마카로 좀 표시 같은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답이 된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이렇게 사진 전사를 해서 그 노린 효과, 그러니까 관객들이 그러니까 이런 작업을 보면서 어떤 효과를 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답이 좀 된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좀 더 풀어서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왜냐면 그동안은 그 전후로는 그래도 그림을 그렸으니까 네. 사진 전사를 한 데는 어떤 그 노린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음. 아무래도 그 화면에서도 네. 지금 근데 전시된 작업 특히 뭐 저기 4호짜리 열점 음. 같은 경우는 완전 드로잉적으로 드로잉이다 생각하고 제가 작업한 거라서 네. 어떤 레이어 효과라던가 그런 게 그쵸. 없는데 네. 네, 평소 같이 페인팅 같은 경우는 제가 계속 덮고 조금 더 그리고 또 덮고 다시 위에 하고 하는 식으로 레이어를 조금 쌓으려고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사진 전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한 번에 이렇게 전사를 하지 않은 것도 조금 레이어를 해가면서 이 이미지 위에 또 이 이미지가 덮여지면서 형태가 조금씩 변화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형태가 자연스럽게 해체되고 다시 재구성된다라는 그런 효과를 주고 싶었어요. 예. 그러면 지금 시간 거의 다 됐는데 그 신작이 잔상 1부터 10번까지인데 이거는 이전하고 약간 다른 시도라고 하기엔 사이즈가 작아진 거 말고는 차이가 없나요? 이 잔상 이 10점에 대한 설명만 짧게 해주고 네. 청죽 질문 있으면 받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은데. 네. 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작업은 제가 근데 주로 큰 작업을 해가지고 그러니까요. 예. 근데 작은 작업을 이제 지금 거의 최초. 예. 처음 해봐가지고 예. 조금 아무래도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드로잉적인 요소를 넣어보자. 왜냐면 저는 큰 작업을 할 때도 제가 드로잉적 요소, 선적인 요소를 되게 많이 쓴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작은 작품에서는 그런 걸 조금 더 강조해보자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조금 더 단순하게 이렇게 좀 빨리 뭔가 이렇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이미지들을 좀 뱉어내보자 라는 그런 방식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그럼 요 10점도 각각 구체적인 어떤 현상의 일부를 이렇게 옮긴 거라고 하면 되겠죠? 그러면 한 점만 그냥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몇 번에 그러면 사람들이 다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떤 거는 어떤 걸에서 착안한 거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있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 벽에 걸린 거 가운데 상단 정중앙에 있는 거 10번이죠? 네네. 이거는 어떻게 착안해서 왜 이런 결과물이 나왔는지만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10번. 설명하는 거를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왜냐면은 그쵸. 너무 들어보니까 너무 뻔하다 약간 이런 이런 말씀을 하실 것 같아가지고 보통 정물이라고 하면 보통 테이블에 뭔가 놓여져 있는 것 그런 게 조금 자연스럽게 떠오르잖아요. 우리가 정물화라고 생각하면은 그래서 사실 그런 거에서도 착안을 되게 많이 받아요. 그래서 뭔가 책상 위에 공책들이 쌓여 있고 책이 막 쌓여 있고 뭔가 난장판 되어 있는 어떤 것들 막 위에 얹고 막 이렇게 제가 또 책상을 부럽게 쓰는 편이라서 그 약간 그런 것들 뭔가 얹어져서 쌓여져 책이랑 컵이랑 막 이렇게 막 파일이랑 막 그런 것들이 막 쌓이고 막 그런 그게 10번이다? 근데 나머지 것들도 사실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대충 그런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그랬는데 아니 사실 어제 공교롭게 에드워드 호퍼 영화를 봤어요. 근데 호퍼가 기자랑 나눈 대화 가운데 말로 굳이 설명할 수 있는 거라면 내가 그림을 그리지도 않았다라고 말하는 게 있다라고 해서 메모하면서 봤거든요. 예. 애체 이 질의응답은 다 끝났고 혹시 청중 가운데 질문 있으시면 질문 좀 해주시겠어요? 풍경도 있고 인물도 있고 정물도 있을 텐데 왜 정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는지. 예, 좋은 질문입니다. 네,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되게 그런 사실 질문도 많이 받았고 저도 스스로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좀 인물 같은 경우는 말씀드리면 뭐랄까요? 약간 너무 이것도 너무 추상적인데 제가 별로 인간에 대해 관심이 많은 것 같지 않고 별로 신체 움직임이라던가 어떤 그런 걸 포착해서 표현을 하기에 그냥 제가 흥미가 없다라고 별로 거기에 이게 별로 작업을 표현을 하는 데 있어서 별로 흥미가 있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 풍경 같은 경우도 뭐 자연 풍경 막 이런 것도 있겠지만 풍경이라는 약간 개념이 전 되게 넓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정물을 그리긴 하지만 저는 제 작업 묘사할 때 풍경이란 단어도 종종 쓰거든요. 그래서 뭔가 딱 자연물 그런 건 아니지만 저는 충분히 풍경화 작업을 하고 있다고도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조금 뭔가 살아 숨쉬는 그런 것들보다는 조금 어떤
자기 자체적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그래요. 그런 것들에 네. 대해 관심이 조금 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추상적 화면으로 구성하기 위한 시각적 단위가 정물이 인물 하나 풍경처럼 유기체보다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네, 네. 그렇죠? 네. 또 혹시 질문 있으세요? 없으면 시간은 지금 좀 지나가지고 여기서 작가 대화를 일단 마치겠습니다. 예.